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헌입니다. 7월 27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암 중 가장 흔한 간세포암 소식입니다. 간암 중 가장 흔한 유형인 간세포암 환자가 5년 사이 9%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남녀 모두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 간세포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료 인원은 2017년 5만 9,040명에서 2021년 6만 4,525명으로 9.3%가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9.2% 증가, 여성은 9.6% 증가했습니다. 2021년 간세포암 진료 인원은 6만 4,525명으로 간암 유형별 전체 진료 인원 8만 853명 중 79.8%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간세포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 중 60대가 36.7%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6.3%, 50대가 19.9%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60대가 38.3%로 가장 많고 70대 25.0%, 50대는 21.4%였으며 여성은 60대 31.5%, 70대 30.6%, 이상이 1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간세포암 환자의 진료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이 2017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7년보다 2021년에 8.4% 증가했고 여성은 9.4%로 증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간세포암 환자의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은 70대가 가장 많고 80세 이상 60대 순이며 여성 역시 70대가 가장 많고 80세 이상 6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세포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21년 5,53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9.7%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간세포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가장 많았고 70대, 50대 순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간세포암 환자의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791만 1,000원에서 2021년 857만 4,000원으로 8.4% 증가했으며 남성은 8.0% 증가했고 여성은 10.0% 증가했습니다. 2021년 진료 인원 1인당 연령대별 진료비는 20대가 1,13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10대가 1,286만 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20대가 1,189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원 교수에 따르면 간세포암은 간에 생기는 원발성 간암 중에서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을 말합니다. 간세포암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간염 바이러스 감염, 간경병증,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알려져 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간경병증, 간세포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 간세포암 발생의 75에서 80%가 이 두 가지 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경병증은 간경병증 발생의 원인에 관계없이 간세포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간경병증 환자 중 간세포암 연간 발생률은 1에서 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도 간경병증 간세포암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세포암의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며 초기에는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식욕부진, 체중 감소, 복통, 소화장애, 복부 팽만감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주로 호소해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대부분 이미 병기가 진행된 경우이며
입니다. 간세포암이 진행되면 간이 비대해지면서 복부에서 만져지기도 하고 간 기능이 나빠지면서 복수가 차거나 항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간 표면에 위치해 있는 간세포 암종에서 대량 출혈이 일어나 배가 갑자기 심하게 불러오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쇼크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간세포암은 만성 간질환과 연관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주로 원인이므로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면 간세포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모자 감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출산 시 관리가 중요하며 출산 이후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불결한 침이나 주사바늘 등 전파 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 습관, 식습관,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더 나아가 간세포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간염, 간경변증 등 기저질환과 암의 진행 정도, 남아있는 간 기능을 평가해 적합한 기능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치적 치료로 간 절제술, 간 이식술, 고주파 열치료술, 에탄올 주입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진행된 병기에서는 비근치적 치료인 간동맥 색전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세포암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세포암의 진행과 간 기능 악화로 인해 복수, 황달,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시설 어르신을 위한 치유곤충보급 시범사업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을 위한 치유곤충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치유곤충보급 시범사업은 반려곤충을 직접 길러보고 곤충 교감치료 체험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심리적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모집해 최종 6개소를 선정합니다. 곤충은 다른 동물에 비해 사육 방법이 간단하고 공간 제약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며 곤충 교감 활동은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인지기능 개선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유 곤충 보급 시범 사업은 곤충의 치유 기능을 활용해 살아있는 곤충을 체험하고 직접 길러볼 수 있으며 다양한 곤충 자원을 매개로 하는 체험 활동으로 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곤충 및 치유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여자는 정석 곤충인 귀뚜라미를 직접 가정에서 키워보고 곤충 돌보기, 곤충 관찰하기, 관찰 내용 표현하기, 곤충놀이 등 다양한 영역의 치유 활동을 체험합니다. 참여 대상자는 노인복지시설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선발 심사를 통해 최종 6개 단체를 선정합니다. 참가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교육 일정은 8월에서 9월 중으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됩니다. 조상태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서울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6.2%인 고령사회로 어르신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치유곤충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정서곤충을 직접 키우며 자연과 교감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예방 두뇌 훈련 학습지를 출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식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잠자는 뇌를 깨어나게 해주는 두뇌 훈련 인지학습지 인지상정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합니다. 치매 예방 등에 도움을 주는 학습지는 이번에 3편, 4편, 5편이 출간되어 시리즈 전권이 완성됩니다. 인지상정은 2019년 12월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작업치료사가 직접 개발해 1편 사고와 문제 해결력, 2020년 2편 기억력이 출판되었습니다. 학습지는 어르신과 경도인지장애 시민 등이 인지상정 학습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뇌 자극과 훈련이 가능해 두뇌 건강, 인지기능 향상 등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발간된 인지상정은 3편 진압력 자극을 위한 계절 구분하기, 날짜와 시간 맞추기, 4편 주의 집중력 훈련을 위한 길 연결하기, 같은 그림 찾기, 5편 시지각 자극을 위한 같은 쓰임 물체 찾기, 방향 구분하기 등으로 주요 내용이 구성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지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최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기관인 광서, 노원, 성동 종합재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기존 발간된 인지상정 1, 2편은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등에 제공되었고 홈페이지에서 6,000건이 조회됐습니다. 또한 목동 실버 복지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 기능에 인지상정을 활용한 온 오프라인 교육을 지역 주민과 돌봄 종사자 700명에게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시민 A씨는 집에서 나올 때는 갈까 말까 망설이다 왔는데 치매 예방되는 것을 즐겁게 배워 잘 왔구나 생각했다며 또 다른 시민 B씨는 다방면으로 뇌를 자극해서 잠자는 뇌를 살려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정일 대표는 인지학습지 인지상정 활용은 쉽고 재미있게 주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며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다양한 공공돌봄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